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 엄마 아빠가 처음이니까 서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육아를 위해 오늘 또 노력하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저와 함께 아빠 육아 전문가를 향하는 첫걸음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MIT 대학교 맥카피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고소득 화이트칼라 전문직은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감정노동과 잡무가 많은 직업이 오래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에 의해 가장 늦게 대체되는 직업은 인간미와 감정노동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와 독창성과 신체적 극복이 중요한 예체능, 그리고 잔손질이 많지만 수익성은 적은 농업과 공예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공부를 사용하는 직업의 취업률은 낮아지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요. 이러한 교육 투자의 위험을 줄이려면 아이들은 대학에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과 숙련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덕후와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학교 공부만을 하기보다는 문화와 예술, 여행 등을 통해 어려서부터 자신의 취미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찍부터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 몰입하면 특정 분야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자본을 지식과 스펙을 쌓는 데 투자하기보다는 경험과 창의력, 직관력을 키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지닌 다빈치형 인간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정보 활용 능력과 창의력, 직관력,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육해야 하며 이런 교육을 이끄는 중심에는 아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아빠와 엄마의 뇌는 선천적으로 다릅니다. 뇌는 자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있는데 아빠의 뇌량은 엄마의 뇌량에 비해 가늘고 작아요. 반면 엄마는 발달된 뇌량으로 자뇌와 우뇌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의사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죠. 더구나 엄마의 뇌는 임신을 하면 성호르몬으로 적셔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육아 모드로 바뀌어집니다. 반면 아빠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가 힘들고 육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를 돌보는데 서툴고 애정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빠의 뇌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상황을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비해 아빠는 보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또한 두정엽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 파악과 수학과 같은 공감 감각이 필요한 교육을 잘할 수 있죠. 다만 아빠 육아는 전두엽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 역할과 보람을 알게 되는데 육아에 대한 지속적인 시간과 학습이 필요한 만큼 다음에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면 창의력이 넘치는 아이로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림책을 읽어주세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정보가 널려 있습니다. 또 정보를 얻으려면 인터넷 검색으로 바로 취득 가능한 시대죠. 하지만 이제 정보를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의미 있게 가공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림책 읽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아빠는 목소리와 배경 지식이 엄마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와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결과보다는 의도와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이들은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경쟁해서 이기지 못하면 실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자신만의 영역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고도의 기술에 도전하고 역경을 넘어서는 끈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빠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아빠의 칭찬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아이는 아빠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데요. 아이가 잘했을 때 결과보다는 의도나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아이와 몸놀이를 자주 해주세요.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아이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감각입니다. 자신만의 특기를 살리거나 생각을 키우고 몰입해 고수가 되면 온몸 감각을 깨우는 깊이 있는 전체 체험으로서 직관력을 키울 수 있어요. 이를 키우는 데는 몸놀이가 효과적이죠.
아빠는 아이와 대화에 능숙하지는 못하지만 엄마에 비해 아이를 던져받거나 안고 들어올리는 등 몸을 사용하는 놀이에는 강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놀이 경험은 아이가 직관력을 기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아빠가 협업의 모범을 보여야 해요. 인공지능조차도 학습과 협업이 가능한 시대에 동료와 협업하지 못하는 아이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협업 능력이 중요한 시대에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공부여야 하고 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공부여야 해요. 아빠와 부록으로 큰 프로젝트를 만드는 아이는 놀이를 통해 협동하는 법과 사회성을 배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감정 조절이나 남을 배려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습니다. 한편 아빠와의 역할놀이는 협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역할놀이는 나를 벗어나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순간 놀이의 수준도 한층 더 진일보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처럼 낯선 사람들과 협업을 많이 하는 환경에서는 같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이는 아빠와 엄마의 영향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보다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빠만이 해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고민하는 주제, 우리 아이의 강점 지능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빠 육아 화이팅!